자, 거기 내가 그거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 학교 기출 2022학년도 2학년 1학기 고급화학 1학년 찾았어요? 네. 아, 그거 이게 여러분 학교는 기출문 원래 과거 기출문제에서 또 시험 문제 비슷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풀어서 드린 거 그때 시험 치기 전에 다들 풀어봤어요? 네. 네. 전 두 번 풀어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번에 또 드릴 테니까 그거 자꾸 이렇게 공부해 알겠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거 그 기출문제 그렇게 쭉 풀어보니까 정리가 되죠? 네. 괜찮다니까. 그거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똑같이 나온다 그건 아니어도 되게 뭔가 익숙하죠? 네. 익숙한 것들이 나오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기출문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1학년 2학기 1차 고급화 바로 작년 거죠. 거기 서술형 1번에 보면 다음은 고전 역학의 한계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이다. 해가지고는 레일레이 진스로 익스페리멘탈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웨이브랭스 해가지고 뭐 레일레이 진스 법칙은 각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고전적인 균등 분배 올릴 영어 어딘지 뭔 말인지 한 탱이도 모르겠죠? 네. 한 탱이도 모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법칙 각 진동자 이런 말 썼잖아요. 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모르고 쓰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 자, 어쨌건 그리고 거기서 A 레일레이 진스 방법이 실패하고 B 플랑크의 가정이 서성공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세요. 네. 보세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온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1번에 서술형 4점짜리 이런 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재밌게 딱 자신 있게 풀어야 되는데 1번에 이런 문제를 봤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바로 이거. 무슨 말 알겠죠? 바로 2번. 바로 2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장갑. 네. 그리고 바로 3번 보면 이건 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결국 이해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첫 페이지는 풀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 곤란하니까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게 없다. 없네요. 1, 2, 3, 4 중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진도상으로도 여러분 진도하고 지금 딱 맞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그 고급화 내년 2학년 2학기 딱 가면은 정말 이거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진도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죠? 네. 특히나 지금 서술형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보자. 이 뭐냐. 자, 우선 왜요? 응? 자, 보자. 자, 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처음 보는 말, 흑채복사 이런 말이 있죠. 보이세요? 실 모든 걸 다 흡수. 오, 그렇죠. 사실 얘는 어디서 배우는 애죠? 머리에 지구가 풀려. 지구가. 지구과학에 나오죠? 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탈모인들이 이렇게 딱 탈모인들, 뭐 흑채, 뭐 머리 뿌리는 그 말. 진짜 도윤이 혹시 거기 혹시 도윤이도 약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흑채예요. 진짜 다 흑채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흑채 복사 영어로 뭐라고 할게요? 블랙 바디. 영어. 스타 카피. 블랙 예? 바디. 스타 카피요? 카피. 자 뭐라고 하냐면 바로 블랙 바디 라디에이션. 블랙 보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굉장히 많이 알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잘 보세요. 블랙보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블랙보디 레디에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블랙보디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블랙보디. 자, 블랙보디 우리말로 흑채라고 번역한 건데 정말로 색깔이 검은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에 출입하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체, 그것을 블랙보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성격을 갖는 얘들의 뭐가 있을 거냐면요, 바로 첫 번째 태양. 항성. 항성이 뭐야? 항성? 별. 태양 같은 걸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 자, 예를 들면 물론 엄청나게 긴 시간 간격, 수억 년 동안의 시간 간격을 놓고 보면 사실 저 항성도 온도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수억 년 동안 스케일에서는 변하지만 그냥 내가 지금 관찰한 한두 시간 동안에 별의 온도가 막 평균적으로 변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과 같은 별들도 흑체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행성이요. 행성은 뭐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 지구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하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구 온나 변하죠. 그래서 지금 어땠어요?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와요. 좆되고 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엄청 더웠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신문 기사 난 거 봤어요? 지구 평균 온도 경신 봤어요? 예,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예를 들면 북극은 더 춥고 적도는 더 덥긴 하겠지만 평균한 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략 15도에서 16도 이랬나 봐요. 근데 요즘 17도 됐어요. 17도. 그래서 그게 저번 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번 주에 그 지구 평균 온도 최고치가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경신되고 있어요. 정말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그러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맞죠. 이제 엄청 많이 왜냐하면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수증기가 적어지겠어요? 수증기가 많아지겠어요? 많아져요.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비 올 때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지금 상태로라면 지구는 망하는 거죠. 언제 멸망해요? 이대로라면 15년? 20년? 이대로라면 15년, 20년. 그러니까 예, 15년에서 20년이면 여러분들이 30대인데 그때 지구는 멸망이 있을 거예요. 멸망이 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닌데 유튜브에 그 환경 관련과 찾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한 30년 남았다라고 예측했거든요. 계산상. 근데 그게 점점 짧아져서 30년이 25년이 되고 25년이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혹독하게는 15년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멸망까지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저희 집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년. 예? 한국 사람이니까요. 자, 보자. 그런 게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신 공부를 한다. 그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내일 지금 멸망하면 정문을 풀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한국 사람이죠. 원래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 공부를 하는 게 한국 사람. 알겠죠? 좀 준이 알겠죠? 알겠죠? 준이 슬프죠? 슬프죠? 지구 멸망하는데 안 슬퍼요? 타노스구나. 준이 타노스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창원과학고에 가서 준이는 타노스다. 알겠죠? 준이 타노스. 창과 타노스 준이. 어쩐지 게임도 막 멸망시키는 그런 게임. 진짜로요? 오! 준이 너무 무서워요. 준이 너무 무서워요. 핸드 게임 봤지? 와. 진짜 준이. 모든 퍼즐이 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준이 멀찍이 앉아가지고 멸망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 준이. 자, anyway. 야 PDSD 할 때부터 까먹었다.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지구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흑체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지만 사실 지구 같은 행성도 흑체의 한 종류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근데 갑자기 다 멸망하는 게 아니면 멸망 하루 한 일주일 정도. 서서히 마트에 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후면은 온도가 이제 0.5도도 오를 거거든요. 평균 온도가 0.5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구에 벼하고 밀이 멸종합니다. 네? 벼하고 밀. 밥 못 먹겠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원래 먹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 휴대전화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는 있죠. 생명. 생명 유지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석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쌀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원래 그렇죠. 먹어요. 뭐라도 먹어야죠, 알겠죠? 뭐라도 먹어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없는 문명 가능해 불가능해요? 자, 연봉 2억 받는데 그걸로 살 쌀이 없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살아요. 부자건 가난한 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서서히 식량난이 올 거고요. 식량난이 오면서 소위 영화에 보면 아포칼립스라고 있죠. 아포칼립스, 왜 좀비를 해가지고 뭐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구 문명 막 없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밀하고 벼가 멸종한다. 그러면 이제 막 식량 부족에 전쟁도 일어나고. 예, 그거 다 멸망하는 거죠. 시긴도 일어나는 거. 가능하죠. 와, 원래 전쟁 시기에는 시긴 많이 하거든요. 전쟁 때는. 전쟁 때 많이 잡아먹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먹을 게 없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시체에 누워 있으면 가져다가 구워 먹고 합니다. 전쟁 때 많이 그럽니다. 기록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고요, 유럽 기록에도 있고요. 원래 전쟁통에 배고프면 많이 잡아먹습니다. 형님. 예, 스테판슨과 더글리의 재판. 그게 뭐죠? 그 배에 포르는데. 아, 배에서 사람 잡아먹은 거요? 그 결론은 그거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죠? 왜냐하면 예, 그런 그 상황에서는 법적인 테두리가 적용되지 않죠. 법적인 테두리가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잡아먹냐면 바람을 먹어서 탈수 증세로 죽을 와서 잡아먹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죠. Nobody knows. 자, 봅시다. 어쩔건. 자, 그래서 항성, 행성 등이 블랙버디고 또 하나.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면은 항온동물. 사람? 대표적으로 사람 같은 게 뭐가 된다? 흑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도 뭐가 자꾸 외부로 방출이 돼요. 열이 방출되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밤에 보면 깜깜해서 빛이 가시광선이 없는데도 열을 내는 물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생명체들도 흑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적외선 카메라로 열 추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이 블랙보디는 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렇습니다.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출합니다. 다시 방출할 수 있다. 다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별이 됐건 지구가 됐건 어떤 드문 항원생 동물이 됐건 얘네들에 대해서 흑체 복사 실험을 한 결과가 있겠죠. 그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두 번째는 흑체 방출 스펙트럼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Y축은 보통 뭐라고 쓰냐면 intensity. 네. 뭐 이름을 굳이 쓰자면 흑체가 빛 방출하는
빛의 세기입니다. 흑채가 방출하는 빛의 세기.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기호로 뭐로 쓰냐면 그리스 알파벳 로로 많이 씁니다. 로는 잘.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읽냐면 RHO의 장모음 이제 로 이렇게 읽는데, 자, 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단위는 줄 퍼 미터 4승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습니다. 묘하게도 줄 퍼 미터 4승의 단위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선 내가 다 쓰고 쓰세요. 그죠? 쓰고. 자, 그러면 이때 Y축은 짜잔 이렇게 쓰고 파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흑채가 빛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빛에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장에 따라서 그때의 강도를 저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때 얘가 어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바로바로바. 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지우개.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연결이 덜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자, 파장이 0이다. 파장이 0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무지막지한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기도 어렵고 존재하기도 힘들어서 이리 갈수록 실험 데이터가 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것까지만 데이터를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 결과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러. 여기서 요 그래프의 해석.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물체는 열복사의 형태로 표면으로부터 바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여기에 복사란 말이 있는데요. 그걸 원래 영어 레디에이션으로 쓴 거예요. 그럼 레디에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매질 없이 빛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날 때 그때를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매질이 없는 거니까 매질 없이라는 말을 빼도 되고, 그래서 그냥 빛이 방출되는 것, 그것을 레디에이션, 우리말로는 복사.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열복사의 형태로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전자기 파동. 전자기 파동에 의해 전달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죠. 자, 전자기 파동이란 말 아까 썼었죠. 빛이 진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빛 주변에 나타난다? 교류 전기장하고 교류 자기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줄여서 전자기 파동이라고 빛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때
그 전자기 파동. 그 전자기 파동의 파장 분포는 그 물질의 온도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즉 어떤 흑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를 외부로 방출을 하는데 그 방출을 할 때 그 흑체가 원래부터 좀 고온이냐 저온이냐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의 분포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뜨거우면 어떻게 된다? 자, 좀 잘 봐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쪽이 장파장이고 사실은 이쪽이 이제 단파장 쪽이죠. 장단이라는 말은 알죠? 단파장. 근데 이제 이때 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장이 길어지면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파장이 길어지면 그냥 다른 주변 조건이 같을 때 기본적으로 저에너지를 뜻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장파장이면 저에너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단파장일수록 고에너지입니다. 그럼 잘 봐요. 빨간색이 고온의 흑체고 파란색이 저온의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세진다는 얘기입니까? 약해진다는 얘기입니까? 고온일수록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세진다는 얘기입니까? 약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세져요. 세진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저온일수록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에너지가 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고온이면 약간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저온이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걸 상대적으로 좀 더 고에너지, 상대적으로 좀 저에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생각해보면 매우 이상해요. 매우 상식적이에요. 매우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아, 뜨거운 놈이니까 더 센 거를 많이 방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요 세 번째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거 바로 네 번째 슈테픈 커리, 스테픈 커리. 볼츠만 로. 아, 슈테펀이 이게 A였구나. 슈테판 볼츠만 로. 자, 이 슈테판 볼츠만 로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실험 결과일까요? 실험 결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는 틀릴 수도 있습니까?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겁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볼츠만하고 슈테판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론을 활용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해보자 있는 얘기가 있어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바로 첫 번째 1.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흑체 1세제곱미터당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자, 앞서 태양도 흑체라고 했죠. 네, 사람도 흑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태양도 흑체고 사람도 흑체인데 그러면 태양에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 사람한테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하나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사람은 이만한데 태양은 뭐 거의 무한대로 크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크기도
부피당 1세제곱미터로 단위를 만들고 태양도 1세제곱미터당 단위를 만들어야 그 둘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량이 다른데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같냐 다르냐가 비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출하는 흑체의 동일 부피당 빛 에너지의 어떤 크기를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거 자 어디였을까? 자,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저기에 있는 저 로를 요거에 대해 적분합니다. 자 보이세요? 자 로가 뭐라고 했어요? 로가 뭐냐면 바로 요 인텐시티를 로라고 했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로가 일종의 이게 y축인 거예요. 그러면 램다가 무슨 축에 있는 거예요? x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램다가 이 로의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에서 y equal fx dx 이거랑 대응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적분의 변수가 x고요. 그 변수가 x인 어떤 함수 f 중에 로라는 함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fx dx는 의미가 뭐예요? fx dx는 바로 이렇게 있을 때 x1에서 만약에 x1에서 x2까지다. 그럼 이게 y equal fx다 라고 하면 x1에서 x2까지 fx를 dx로 적분한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램다가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램다가 0에서 무한대까지라는 얘기는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니까 그 아래쪽 면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래쪽 면적.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면적. 그러면 이때 얘는 에너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의미가 바로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바로 이제 뭐냐면 이것이 방출하는 빛 에너지 밀도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 밀도의 단위는 뭘까요? 단위가 뭔지 알겠어요? 단위가 뭐겠어요? 자, 단위는 뭐겠어요? 방출하는 빛 에너지 밀도니까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줄/미터 세제곱. 정답. 무슨 말이냐면 미터 세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1세제곱미터 당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겠죠. 그럼 생각해봐. 앞서서 램다의 단위가 뭐였지? 램다의 단위가 미터였지. 로의 단위가 뭐였어요? 줄/미터 4제곱이었죠. 두 개를 곱하니까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줄/미터 3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 체계는 뭐가 된다? 줄/미터 4승이야.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슈테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래쪽 면적을 다 적분을 해봤다고. 저온일 때, 고온일 때. 무슨 말 알겠죠? 적분을 해봤다고. 해봤더니 놀라우게도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놀라우게도 실험적으로 자, 실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증명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증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명은 아닙니다. 증명은 아니고 데이터를 그냥 그 숫자들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되더랍니다. 시그마의 T4승. 이렇게 되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슈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가 그 유명한 슈테판 볼츠만 상수고요. T가 뭐겠어요? 그 흑체의 온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저 실험 결과를
저 x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분을 하면 온도 상승에 비례하는 어떤 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4승인 걸 알았겠어요? 해보다가 찾은 거겠어요? 해보다가 찾은 거죠. 그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떤 이렇게 저 데이터 적분하면 뭐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첫 번째 온도에 따라 달랐으니까 고온일 때 저온일 때 다르니까 이 데이터를 온도 1승으로 나눠보고 온도 2승으로 나눠보고 3승으로 나눠보고 해보는데 4승으로 나눴더니 비례상수가 생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 신기하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인 게 스테판 볼츠만 로 알겠죠? 여기에 무슨 수학적인 증명은 없어요 알겠죠? 해봐서 나온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4승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그냥 해봐서 찾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스테판 볼츠만 로라고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걸 할 수가 있지.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판 볼츠만 로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알겠죠? 저게 스테판 볼츠만 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방출하는 비에너지가 더 커요? 지구가 더 커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네. 이유는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무지막지하게 더 뜨겁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쓰세요. 쓰세요. 다 썼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저기 1, 2, 3 지워 되겠어요? 1, 2, 3 준다. 자, 1, 2, 3 지우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방출하는 빛 에너지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최대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파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빨간 그래프에서 최대값 어디예요? 빨간 그래프에서 최대값. 여길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고온일 때인 거고요. 알겠죠? 고온일 때인 거고요. 그 다음 이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때도 그 인텐시티가 최대인 어떤 파장인데 이때는 조건이 저온일 때. 그래서 최대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파장이라는 얘기가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람다 맥스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파장은 놀라우게도 그때 의 온도에 놀라우게도 반비례합니다. 신기해. 자, 이 또한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찾은 거예요? 데이터 찾은 거예요? 그냥 경험적으로 찾은 거예요? 데이터 나와 있는 걸로부터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반비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증명할 수 없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람다 맥스는 t분의 b라고 해서 b가 또 어떤 상수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람다 맥스하고 그때 온도를 곱한 거, 이 람다 맥스하고 그때 온도를 곱한 게 같은 비례상수
B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저 B가 구체적으로 뭐인지까지는 뭐 당장 모르셔도 돼요. 뭐 필요하면 뭐 문제 주겠죠. 자, 그래서 됐습니까? 그죠? 자, 다 썼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아니. 자, 치즈 쿠키 하나 더 먹을 사람. 여러분, 치즈 쿠키는 싫어하는군요. 네, 저 맛있나? 싫어하는군요. 다행입니다. 배불러요. 왜 아까 뭐 먹었는데요? 떡볶이요. 아, 떡볶이요? 떡볶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지운다. 여기 이제 줄게요. 줄게요. 이제 요거 다 지워도 되겠죠? 다 줄게요. 지우자. 그 다음 뭐 할 것이냐? 3. 흑체의 열 에너지가 전자기 바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그야말로 퓨어 핫일 뿐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뜨거운 것. 그게 태양이잖아요. 근데 왜 뜨겁기만 한데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걸까요? I don't know.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광원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켜면 예를 들면 LED 조명 같은 거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빛이 푹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오래 켜면 이게 발열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빛에너지하고 열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게 뜨거우면 왜 빛으로 이게 전환되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 설명 과정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의 열에너지가 어떻게 빛에너지로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잘 보세요. 이런 설명은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렵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1. 우선 열 에너지는 그 물질 내부 원자핵과 전자를 부르르 떨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물질에 뭐가 되겠어요? 움직임이에요. 일종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원래 핵하고 전자는 정적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지만 주변에 다른 물체들이 움직일 거라고요. 주변에 또 다른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또 다른 전자가 있으니까요. 열 현상 때문에 걔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다가 보면 물체끼리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겠죠. 부딪히다 보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나는 누가 갑자기 툭 치니까 꿈찔꿈찔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뜨거워질수록 그 꿈찔꿈찔하는 게 더 약해진다, 더 심해진다, 더 심해진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그 물질 안에 있는 어떤 원자핵과 어떤 전자들을 진동시킬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누구하고 누구를 그린 건지 알겠죠? 이건 핵이고 얘는 전자예요. 자, 이따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 보조선은 이 둘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누군가 와서 때리면 그 덕에 얘가 짠, 얘는 짠.
해서 핵도 움찔움찔, 전자도 움찔움찔. 알겠죠? 오!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 질량과 관성이 더 작은 전자의 진폭이 어떻다? 크다. 진폭이 더 크겠구나. 알겠죠? 자,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핵과 전자의 진동을 조화 진동자로 가정하는 거예요. 누가? 물리학자들이. 알겠죠? 이때 나오는 이 말에 진동자라는 말 나와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도 진동자란 말이 나오죠? 그 진동자가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태양이 있다면 태양을 이루는 그 내부에 태양 안에 어떤 원자핵과 태양 그 원자핵 주변에 어떤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부르르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뜨거워가지고는. 그 부르르 그 떨고 있는 그 상황을 물리학적으로 진동자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어려운 말로 진동자고요. 쉬운 말로 뭐예요? 핵과 전자. 더 쉬운 말로요. 용수철. 용수철을 진동자라고 하잖아요. 용수철 알죠? 용수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거 F는 마이너스 K X 빼기 X 제로. 자, 이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복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복원력이고요. 자, K는 무슨 상수? 힘상수라고 하고요. 그죠? 네. 힘상수라고 하고요. X는 뭐죠? X는? 내려가는 X는 변이고요. 그 다음에 X0는 처음. 처음 거리죠. 처음 둘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용수철의 처음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표현은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냥 두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왜 미분 방정식을 푸냐면 저기에 있는 힘을 다르게 생각하면 저기에 있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2번 미분한 거죠.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그게 힘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변이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이 변수가 있으니까 방정 그렇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변이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이 변수가 있으니까 변이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미분 방정식 열심히 풀어요. 근데 이제 나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막 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첫 번째가 이때 부르르 떠는 놈의 진동수 뉴를 2파이분의 1 근사적으로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네. 이건 지우면 바로 힘상수의 ME 질량, 전자의 질량. 네, 거의 전자의 질량에 가깝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전자 질량을 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동을 하지만 핵은 많이 진동해요, 조금 진동해요? 조금 진동하고 누구는 진동이 심해요. 전자가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냥 핵은 가만히 있고 전자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동할 때의 진동수를 전자만의 질량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 리듀스드 매스 혹은 환산 질량이라고 들어봤어요? 환산 질량. 네, 리듀스드 매스 환산 질량으로 정확한 진동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냥 근사적으로 핵은 가만히 있고 전자만 움직인다. 이렇게 쳐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Yes. 그리고 이때
진동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렇게 진동 이제 위치 에너지겠죠. 진동 그 유명한 2분의 1 K X 빼기 X0의 제곱.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더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 밑에다가 씁니다. 요 밑에다가 우리는 뭐를 고온일수록 변이 x가 어떻게 될 거다? 더 클 거야. 알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네. 됐죠? 좋아. 다 됐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냐면, 자,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울게요. 자, 요거만 하고 또 살짝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세 번째. 방금 얘기하려고 하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자, 저 아이디어에서 이제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전하. 자, 이 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누구예요? 양성자. 마이너스라는 전자죠. 양성자, 전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하를 가지는 입자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재밌게도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변환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자, 봐. 내가 후, 이것도 진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치가 큰 거시적인 물체에서는 그냥 후 하는 그냥 운동 에너지로만 나타나는 게 다고, 내가 만약에 그런데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진 입자다라고 하면 내가 후 이렇게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일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알겠죠? 이 사실은 이것은 증명 불가합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그냥 우주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핵은 거의 어떻다고? 핵은 거의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가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뜨거워져서 전자를 때려가지고 전자가 진동을 해버리면 전자는 진동만 했을 뿐인데 그 진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 가속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 전자는 진동만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전자에서 뭐가 방출되게 된다? 가속운동하는 이 전자로부터 빛이 방출되게 되나 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이기만 했을 뿐인데 그 움직이던 전자가 그 움직임이 가속 운동이다 보니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빛 에너지로 외부로 방출이 되나 보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번째, 자 어떻게 되느냐? 그 조화 진동자, 그러니까 물질 내에 각각이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 빛 에너지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그죠? 통계적인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조화 진동자, 그런 용수철이 물질 안에 한두 개 있겠어요? 무한히 많겠어요? 무한히 많죠. 자, 뭔 말이냐면 핵 옆에 전자가 떤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핵 옆에 전자가 부르르 떠는 이런 전자가 태양 안에 한 뭐 열댓 개 있겠어요? 무한히 있겠어요? 무한히 많죠. 태양 안에 무한히 있다고 보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 무한히 많은 진동자마다 빛 에너지가 찔찔찔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찔찔찔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찔찔찔 나오는 것을 뭐 해보자고? 평균 내보자. 평균 내보자. 알겠죠? 평균 내보자. 평균 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 갔어? 평균이 그것이 거시적으로 인간에게 측정되는 에너지 밀도로와 비례할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화 진동자의 진동이 강한 것들이 모여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약한 것들끼리 모여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거시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찰이지 진동자 하나하나에 대한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히 큰 태양 안에 있는 어떤 전자 한 개의 진동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하죠. 알겠어요?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무한히 많은 진동자들의 평균을 인간이 측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흑체복사 이론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흑체복사에 대한 이 상황을 물리학자들이 도전해서 더 해석해 보려고 했겠죠. 네.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레일레이 진스로와 플랑크 가설이에요. 그 레일레이 진스로와 플랑크 가설, 특히나 이 플랑크 가설의 지니어스함 아시겠죠? 그 차이를 지금 서술형 1번에서 논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서술형 1번에 대한 답을 서술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다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갔다 오세요. 저 2학기 때 제가 화학 열심히 공부할게요. 왜 이번에 1학기 때는 많이 못했어요? 저는 2학기 때 화학 공부한 게 이제 거의 하루 전에 한 게 거의 전부예요.